영화 매트릭스 시사회를 다녀온 후기 영상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이제까지 총 3편이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1편 매트릭스 1999년도, 2편 리로디드 2003년, 그리고 같은 데 3편 레볼루션, 이렇게 3편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그 가운데 제가 시사회로 본 영화는 1편 매트릭스고, 그 매트릭스가 1999년도에 첫 개봉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20주기가 됐대요. 올해가 2019년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재개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봉을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한 10수년 전에 꽤 히트를 쳤던 영화들이 재개봉한다는 소식을 언론배급사 시사회 메일을 받아보면 자주 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로는 유승호라는 배우가 아역 배우일 때 찍었던 집으로가 재개봉했죠. 그리고 유승환, 유승범, 그 두 형제가 처음으로 데뷔했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도 곧 재개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작년인가에는 미셸 공드리의 수면의 과학이 재개봉했죠. 매트릭스 1편은 우리나라에서 1999년도 5월 15일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재개봉은 올해 2019년도 9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9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개봉하기 때문에 빨리 영상을 찍는 거예요. 20년 전하고 내용이 달라진 건 없는데, 이번 시사회에서는 왜 4DX 있잖아요. 그런 사용관에서 봤어요. 막 의자 흔들리고 막 물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딱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20년 전 영화여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다룰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20년 전 영화를 다시 봤는데 정말 흡족한 그 만족을 얻었어요. 그게 나이 든 사람이 자기 젊었을 시절에 봤던 어떤 영화를 다시 봤을 때 느끼는 그런 향수하고는 결이 다르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어요. 매트릭스에 대한 영화 해석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제까지. 뭐 예를 들면 매트릭스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맡은 네오가 예수에 해당된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매트릭스의 이야기 구조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든지, 처음에 그런 해석을 접했을 때는 약간 거부감도 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해석,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에서 갖고 왔다는 그 해석은 개연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기존의 매트릭스에 대한 영화 해석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20년 만에 본 그 느낌을 정리하는 거에 방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 영화가 1999년도에 개봉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1999년도면 20세기가 끝나는 해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바로 그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현실과 가상이라는 요즘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식상한 그 주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시절에 그 주제를 선점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액션물 혹은 사이버 펑크물하고는 달리 이 영화가 그 당대의 어떤 현실과 가상이라는 철학을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키아누 립스가 주연을 맡고 있는 앤더슨이라는 현실 속 인물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건 뭡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든 사람인데, 요즘 세상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예견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앤더슨이 네오라는 아이디를 갖고 사용을 하거든요, 극 중에서. 그런 점도 게임 세대 혹은 인터넷 세대가 모두 체험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사실상 아바타 분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시대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그런 동시대성을 재현했다는 점이, 그게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변별점이자 철학인 것 같아요. 저는 언론 배급 시사회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키아누 립스가 주연을 맡은 존 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1편을 본 게 2015년도로 기록되어 있고, 2019년도 올해 존 윅 3를 봤네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와서 감상평을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를 한번 읽어볼까요? 키아누 립스가 매트릭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수행했던 초월적인 액션들이 이 영화에서는, 존 윅에서는 현대적인 시공간에서 고스란히 이행된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단 말인가? 이 영화, 그러니까 존 윅에서는 매트릭스를 능가하는 정교하고 다층적인 액션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초현대적 느와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색한 설정이 영화라는 허구적 양해로 용인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좀 적었네요. 존 윅은
아주 인간들이 펼쳐보이는 초폭력이 영화 상영 내내 이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지루했습니다. 이런 초폭력이 결투씬의 원조는 홍콩 무술 영화 혹은 매트릭스가 될 텐데, 매트릭스가 이런 영화들하고 다른 점은 앞서 얘기했던 동시대성이란 철학을 담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나 주제 없이 무한한 폭력만 계속 스펙터클로 이어가는 그런 영화에 출연, 그리고 그런 거를 맛보는 새로운 관객들이 출연했다라고 존 윅을 보면서 전 느꼈거든요. 마치 그 미술계에서도 스토리가 없는 어떤 새로운 회화가 등장해서 그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게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매트릭스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콩 무술 영화에서 나오는 그 쿵푸 이 대련 장면을 가상현실이라는 세계에서 적용시킨 점도 꽤 놀랐고, 그 외에 초월적인 액션 장면을 사이버펑크라는 새로운 주제로 소화한 점도 멋진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20년 전에 키아누 립스의 모습을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때 몸과 얼굴은 참 멋지더라고요. 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모두한테도 해당되는 사실이죠. 20년 전 영화를 보면서 얻은 그 세월의 진실? 세월의 진실. 이거는 20년 전 개봉한 영화가 지금 재개봉했을 때 얻게 되는 또 다른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2019년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별점 5개 주겠습니다.